추상화예요. 아까 제가 숫자를 예로 든 게 그런 거거든요. 가령 바나나와 사과가 합해서 5개가 있다고 얘기할 때 우리는 이거는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은 과일이라는 차원으로 각각을 추상화시킨 거예요. 이건 또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사과 3개와 사과와 바나나라는 물질에는 이것이 과일이라는 본질이 숨어 있어. 그리고 이 본질은 이 3개와 이 2개가 동등해. 라는 정량적 판단이 가능해야지 가능한 거거든요. 그럼 여기 사과 3개 있고 바나나 2개 있고 토마토가 3개 있어요. 토마토는 과일인지 채소인지 구분이 아직도 논쟁이긴 하지만 얘를 채소라고 치자고요. 그럼 과일이 몇 개 있으라고 하면 우리는 5개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러면은 이때 얘네들을 사과 3개, 바나나 2개, 토마토 3개가 있을 때 얘네를 합해서 8개가 있다라고 얘기하려면 뭘로 추상화를 해야 될까? 가 나오는 거죠. 이 5개와 요 3개가, 토마토 3개와 과일 5개가 합쳐서 뭘로 추상화돼야지 우리가 이거를 8개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이런 개념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때 수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한없이 추상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장 기본적인 원칙적으로 그런 거는 있는 것들을 가지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과일이 뭐 사과가 3개 아니면 토마토가 2개 이거는 전부 다 그러면 포도를 생각하죠. 포도를 생각을 해도 있는 것들을 가지고 얘기를 아니 하는 건데 포도를 알을 하나를 가지고 할 건지 포도 송이 전체를 하나로 얘기할 건지 얘랑 비교를 할 때 뭐 그거는 그러니까 그게 추상화가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 이게 약간 다른 차원처럼 느껴진다. 아, 저는 그렇죠.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있는 걸로부터 추상화를 하는 거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길이를 나누고 나눈 거예요. 옛날 사람들이 1이라는 길이가 있어서 반을 나누면 2분의 1이고 이걸 또 반을 나누면 4분의 1도 반을 나누면 8분의 1. 그러니까 이걸 나누다 보면 길이를 잴 수 없는 정도로 나눠지지 않을까. 가장 단순한 기본. 원자론이 그 뒤에 나오잖아요. 지금 예. 한참 뒤에 나오잖아요. 예. 근데 원자론 이전에 그걸 먼저 추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게 신기해요. 신기한 거죠. 그거는 이제 나중에 또 얘기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원자론에서의 추상과 요 길이와 선과 면의 추상은 좀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그 수학적 추상과 그 물질적 추상의 개념이 좀 달라요. 근데 어쨌든 그 얘기는 좀 이따 해보도록, 오늘 좀 이따 해보는 게. 무한에서도 예. 그 개념이 예. 무한도 2종류로 예. 나뉜다. 그 말이 지금 수학적 그 추상과 물질적 추상이 다르다는 그런 말하고도 약간 연관이 돼 있는 건가요? 그거는 좀 다르고요. 무한이 2개로 나뉜다는 거는 오로지 수학적 차원에서 얘기를 해요. 그건 이제 제논의 역설을 할 때 얘기를 할 거예요. 셀 수 있는 무한이 있고 셀 수 없는 무한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 정도 나오면 무슨 말인지 사실 잘 모르죠. 근데 하여간 오늘 그 얘기를 하긴 해야 돼요. 제논을 얘기하려면은. 자, 해보겠습니다. 일단 제논 얘기하기 전에 헤라클레이토스를 먼저 얘기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 전제로 하면은 헤라클레이토스가 한쪽에 있고 반대쪽에 파르메니데스가 있다라고 사람들이 흔히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헤라클레이토스는 만물은 유전한다. 만물은 흐른다. 변하지 않는 건 아무것도 없다. 이런 얘기를 했고 파르메니데스는 있는 건 있고 없는 건 없다. 있는 게 없을 리 없다. 없는 게 있을 리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운동이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즉 무브가 있을 수 없다. 실제의 세계에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 둘을 양재해 놓고 하는데 이건 사실은 누가 이렇게 비교한 거냐면 플라톤이 한 얘기예요. 플라톤이 그렇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들도 다 그럼 이들이 서로 싸웠나?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얘네들이 싸웠다는 증거는 없고요. 이제 제가 오늘 풀어나가는 얘기 속에서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완전히 대립되는 이런 쌍이라고 볼 수도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또 뭐라고 하냐면은 이 둘을 그렇게 대립항으로 놓지 않고 헤라클레이토스를 만물의 근원은 불이라고 했던 밀레투스 학파의 계승자라고 정도로 취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 정도만 돼도 왜 얘네 둘이 다르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플라톤은 워낙 이데아로 꽉 차 있던 사람이라서 그 이데아의 프로토타입으로 이제 엮어 올라가다 보니까 누구로 올라가냐면 그 전에 파르메니데스로 올라가고 파르메니데스 전에는 피타고라스로 올라가는 거죠. 추상화된 세계의 근원으로서 수라는 것 자체가 나오고 그래서 플라톤이 지가 지은 그 아카데미아 입구에다 그렇게 썼대잖아요. Do you know geography? 해가지고 지오그래피가 너 기하학을 아냐? 모르면 들어오지 마.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이유도 있는데 그러니까 피타고라스부터 내려오는 이런 흐름들인 거죠. 아까 얘기할 때 제가 수라는 게 사물에 내재되어 있는 우주의 내재적 원리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내재적 원리가 어떤 식으로 이제
발전을 하면서 플라톤의 이데아로까지 가는지 이런 얘기들을 이제 파르메니데스를 거쳐서 할 건데, 일단 헤라클레이토스를 얘기할 때 뭘 얘기를 먼저 해야 되냐면은, 이제 헤라클레이토스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봤을 때 아까 얘기했던 파르메니데스의 스승이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은 예수 앞에 나왔던 요셉과 같은 선지자라고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크세노파네스라는 엘레아 쪽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보다 조금 뒤에 나온 사람인데, 자, 그 제목이 좀 그렇죠. 귀족으로 태어나 귀족으로 죽은 사나이 이랬는데, 에페소스라는 곳에서 태어났는데, 이 사람의 아버지, 할아버지, 그 전에 할아버지 쭉쭉 에페소스에서 굉장히 높은 지위를 대대로 누리던 집안의 장남이에요. 흔히 우리가 알다시피 옛날에는 다 장자가 모든 걸 가져가잖아요. 이 사람도 장자로서 그 권리를 모두 물려받을 이런 당연한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를 자기 동생한테 주고 물러나버려요. 나 그런 거 안 할래. 그리고 이제 폼나게 살다가 죽는 건데, 폼나게. 그런 의미에서 귀족으로 태어나 귀족으로 주는 사나이인데, 저런 귀족적 성격 자체가 저 사람의 정치 사상에도 좀 많이 영향을 미치고, 민주정을 별로 좋아하라 하지 않아요. 저 사람은 멍청한 대중한테 어떻게 일들을 맡기랴, 뭐 이런 생각들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있어서 굳이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던 사람. 그래서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지가 쓰고 싶은 대로 쓰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이제 명칭 붙으면 어두운 사람이다, 난해하다 이거죠. 글을 썼는데 이 글들이 너무 난해,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듣지를 못하겠어,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이 나랑은 전혀 틀려, 멍청이들이야 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교류도 거의 없었던 뭐 이런 사람들 정도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뭐 그래서 말들을 굉장히 이상하게 해요. 사람들은 모두 살기를 원한다, 하지만 그보다 더 죽기를 원한다. 그래서 죽을 운명인 애새끼들을 낳는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게 뭔 말이야? 뭐 이렇게 했는데,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프로이트가 얘기했던 죽음의 충동을 최초로 생각한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좀 오버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정도는 죽음의 충동이야 뭐 누구나 다 생각을 할 수 있는 건데.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신교를 되게 싫어해요. 다신교적인 이런 신앙들을 싫어해서, 신전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신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신전의 벽에다 대고 기도하는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 정도를 하는데, 요런 얘기들 이제 계속 하는 얘기가, 요런 말들이 나왔다라는 얘기는 이것을 가지고 뭔가 우리가 아까 피타고라스 했던 것처럼 함의하는 바가 있다라는 얘기죠. 이런 말들 자체가. 예. 다신교를 싫어한다면 예. 유일신을 믿을까 아니면 뭘 믿을까? 그래서 이제 유일신적 사상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헤라클레이토스를. 근데 유일신을 믿는다가 아니라 유일신적 사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교부 철학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헤라클레이토스를 계속 소환을 해요. 그런 연관 속에서 로고스가 이 신의 말씀이 된 거죠. 이 사람이 최초로 썼는데, 로고스란 말을. 헤라클레이토스는 네. 유일신적 사상에서 그 유일신이 구체적으로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어떠한 그러니까 신이 있다면 이런 신일 거다라고 했는데, 그 신은 사실은 지금 보면, 그러니까 그거를 카톨릭적 전통에서 이제 유일신의 사상으로 받아들이고, 로고스를 그렇게 신의 말씀,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도 이제 로고스로 표현을 하자, 이렇게 하는데, 헤라클레이토스의 만약 종교관이라고 해야 된다면은 어떻게 보면 가장 정확하게는 스피노자 정도랑 어울리지 않을까, 이신론적 세계관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얘기는 이제 조금 더 해볼게요. 로고스란 말을 했던 것 자체가 사실은 이신론적이에요, 어떻게 보자면은. 근데 하여간에 그래서 다신교를 믿는다는 건 똥멍청이, 신은 그런 게 아니야,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이제 하는 거고, 그래서 플라톤은 얘기한 것처럼 파르메니데스와의 대립항으로서 주로 생각을 해서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뭐냐면 만물 유전론이라고 하죠. 판타레이라고 하는데, 모든 것은 흐른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아까 했던 것처럼 만물의 근원을 불이라고 생각했던,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일원론이라고 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만물의 근원이 되는 진료가 한 가지다.
라고 얘기했다는 의미에서 이제 만물의 근원은 불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는 밀레투스 학파를 계승했다. 즉, 물 나왔고, 아페이온 나왔고, 공기 나왔으니까 이제 불 나올 차례지. 그걸 얘가 얘기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보면은, 이런 거는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렇고, 플라톤도 그렇고, 글을 쓸 때 주로 이제 자기가 하는 주장이 어떤 거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앞 사람들을 불러오는 걸 소환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 사람의 생각을 그 자체로 얘기를 하기보다는 지 생각의 보충 자료로 쓰는 거니까, 레퍼런스로. 꼭 이 사람들 생각이 더 정확한 거다라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건, 그래서 플라톤은 별로 좋아를 안 하고 헤라클레이토스를. 왜냐하면 플라톤은 파르메니데스 파니까, 지가 생각할 때, 플라톤이 생각할 때 자기는 파르메니데스 빠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자기 피타고라스 빠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어쨌건 이제 조금 더 이런 얘기들이 뭔 얘기냐를 조금 더 해보자면은 헤라클레이토스의 세간에 대해서 나오는 얘기들이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경구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이 경구를 그 사람이 쓴 경구를 가지고 얘기를 하자면 같은 강물에 두 번 들어갈 수 없다. 저게 가장 유명한 얘기죠. 헤라클레이토스의 얘기 중에서는. 즉, 강물이 흐르는데 내가 한번 발에 물을 담근 게 아니라 물에다 발을 담궜고 꺼집어낸 다음에 그 다음에 담그면 이미 전에 담갔던 물은 흘러내려갔고 내가 담그는 물은 담근 발은 새로운 물에 접하는 거다. 라는 얘기인데 이 세상도 이런 거다. 라는 얘기죠. 그럼 이 세상이 왜 이런 데를 설명을 굳이 안 해, 이 사람은. 근데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사람은 그 생각을 안 했어. 같은 강물에 두 번 달 수. 왜 그런 거죠? 세상이 똑같다, 강물과. 흐르는 강물과 같다라고 하는데 왜 우리 세상은 그럴까? 하면은 저 생각에는 하나뿐이 없을 것 같아요. 시간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전 시간에서 우리가 했던 행위를 똑같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새로운 시간에서, 새로운 상황. 그리고 만물은 계속 변하고 있으니까 이전과 동일한 상황을 되풀이할 수가 없는 거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래서 사실 헤라클레이토스의 세계관에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세계가 변한다라는 게 주요한 포인트인데 이 시간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에는 너무 어려웠을 거예요. 헤라클레이토스 자체가. 물론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지는 않았겠지만 지금 우리가 시간이란 게 뭐지? 시공간은 뭐지? 시간과 공간이 합쳐질 수 있나? 이 둘이 같이